안녕하세요. 이글파이터 스노버드입니다. 8주 초보 골프 완성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8주 동안 영상을 올렸는데요. 잘 보시고 연습 많이들 하셨나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총 정리하는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 반응을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없다, 말을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말 못하고 내용이 없는 부분은 제가 적극 인정합니다. 이제 뭐든지 골프 연습은 사실은 이 포인트를 갖고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도 내용 중요하지만 얼마나 내가 포인트를 갖고 준비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좀 이렇게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복잡하고 오히려 이것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고 저거 하려고 하다가 저게 안 되고 막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담백하고 내용이 없이 좋게 연습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갖고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 정리를 하자 보면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나만의 루틴을 좀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립 잡고 어드레스 잡고 하는 그 영상 있잖아요. 일관된 잡는 습관을 들이는 게 그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야구 선수들이나 아니면 골프 선수들이 공을 바로 치기 전에 하는 그런 동작들을 루틴이라고 하는데 나만의 것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이 빠르게 한 10초 안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공 치기 전에 항상 그 동작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예를 들자면 어드레스를 취하기 전에 연습 스윙을 한 2번 하고 타겟 방향을 한번 보고 그리고 어드레스를 잡고 바로 공을 치는 거예요.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늘어지다 보면은 오히려 리듬감이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일정하게 일관된 스윙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주부터 8주 때의 포인트는 뭐냐면 리듬감과 스윙 템포, 밸런스 요거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윙을 하고 그 다음 스윙을 할 때 그 리듬감이 일정하게 나오는 게 좋은 스윙이거든요. 연습장에 있다 보면 연습장에서 공이 막 나오는 대로 막 치다가 보면 순간적으로는 그게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본 게임에서는 공을 치다가 보면 왜 연습장처럼 안 나오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필드에서 게임하는 것처럼 연습장에서도 그런 스윙 템포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루틴에 대한 거를 만들어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언, 숏 아이언, 그 다음 롱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 이런 거 연습하실 때마다 스윙 템포적인 거를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스윙 있죠? 공 치기 전에 하는 연습 스윙을 일정하게 하고 공 때릴 때 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총 정리하면서 퍼팅을 좀 빼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퍼팅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퍼팅은 이제 그 실제로 필드에 올라갔을 때 필드에 가서 게임을 할 때 그린이라는 곳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거의 주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린 주변에서도 이제 간혹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 퍼팅이라고 보거든요. 매 홀 이 퍼팅은 해야 됩니다. 다른 채들은 매홀 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적게 하시면 한 번도 하지만 무조건 한 번씩은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1라운드를 돌면 기준 타수가 72타인데 그거의 딱 절반이 36타가 이 퍼터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초보자분들이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공을 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으시고 연습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필드를 나가시는 경우도 많고 최소 한 10분씩만이라도 연습을 하시고 나가시는 게 점수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수들은 이 퍼팅 연습을 60%? 이 정도의 연습량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샷 연습도 많이 하지만 이 퍼팅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성보다 거리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프로 선수들도 한 20m, 15m 이렇게 되면 3퍼터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퍼터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거리감을
먼저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연습하실 때 10m, 20m 뭐 이 정도 거리를 설정을 좀 긴 거를 설정을 해놓고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립 잡는 거랑 자세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그립은 스탠스를 보통 이렇게 한 어깨 넓이 정도로 이렇게 싹 쓰시는데요. 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왼쪽 눈하고 수직이 되게 상체를 한 45도 정도로 숙였을 때 왼쪽 눈하고 수직이 되게 이렇게 딱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립을 잡으시는데요. 이 왼손 그립을 먼저 이렇게 잡으시는데 너무 강하게 잡지 않으시고 오른손을 이렇게 길게 요 넓은 부분을 이렇게 헤드 모양으로 뻗어 주시고 강하게 잡진 않고 이렇게 들어서 주시면 되고요.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손가락에 밀착해서 이렇게 잡으시고 오른손을 왼손 엄지손가락을 한 반만 감싼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손 검지손가락을 오른손 새끼손가락 그 다음 약지, 중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살짝 감싸주면서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완전 이게 전맹이신 분들은 좀 어떤 느낌인지 잘 못 느끼실 수 있으시니까 서포터님들이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로크 기준을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립을 이렇게 부드럽게 잡고 채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돼요. 너무 강하게 잡으시면 채가 오히려 더 막 흔들흔들 거려요. 채를 놓치지 않고 살짝 들을 정도로만 앞에 모양이 이렇게 딱 오각형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제 스트로크를 하실 때 롱퍼팅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이렇게 들으실 때 이 헤드가 오른발 끝을 지나는 느낌으로 들었다가 공을 치고 왼발 끝을 지나는 느낌으로. 길이는 80cm, 70cm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40cm 정도 뺐다가 치고 40cm 정도를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요게 롱 퍼팅 스트로크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숏 퍼팅은 반대로 이 스탠스 넓이에 딱 그 안에서만큼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윙은 한 15에서 20cm 정도 공을 치고 15에서 20cm만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살짝 지나는 느낌, 그 다음 왼발 엄지발가락을 살짝 지나는 느낌.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스윙 스트로크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또 뭐냐면 초보자분들은 숏 퍼팅을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립을 잡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까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강하게 잡다 보면 막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드 나갔을 때 막 발발 떨면서 이렇게 못 넣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부분에 있을 때 스트로크를 얼마나 견고하고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연습장마다 가면 다 이렇게 그 타석이 이렇게 무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와 있을 텐데요. 약간 좀 흔 채를 가지고 아니면 연습장에 있는 채를 가지시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까지 이렇게 딱 쓰신 다음에요. 이 턱에다가 살짝 대고 이 헤드가 닫히거나 열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끔 스윙을 하는 건데요. 흔들리지 않는 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했다가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빠르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텅텅텅텅텅텅텅 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연습하시면서 그런 느낌이 없게끔 텅텅텅 튀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스트로크를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짧은 거리에서 간결하고 똑바로 보낼 수 있는 스트로크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롱퍼팅 그 거리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짧은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연습을 꾸준하게 매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연습하시는 거 좋지만 이 부분도 잊지 말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그리고 1주차부터 8주차까지 포인트 되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보시고요.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잡으시고 어드레스를 쓰실 수 있는 그 자세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공이 있으면 공을 기준으로 해서 어깨 넓이만큼 이 스탠스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팔은 그립 끝을 잡으시고요. 오른팔은 요 헤드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는데요. 이 손바닥이 이 클럽 헤드 면하고 이렇게 딱 붙여주면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이 클럽 샤프트를 이렇게 받쳐주면서 뭔가 이렇게 철봉에 매달린다는 느낌으로 잡으시는데 그냥 이렇게 움켜쥐는 느낌보다는 이 엄지손가락을 요 클럽 샤프트에 붙여서 잡는 거예요. 헤드면이 오른쪽 손바닥에 딱 밀착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헤드가 똑바른 그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헤드를 그대로 내려서 공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세팅을 하시면 헤드가 일단 공하고 저쪽 타겟하고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딱 정렬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요 왼팔을 이렇게 들으시고요 요 검지하고 약지하고 왼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서 이 오른손 손바닥이 왼손 엄지손가락을 완전히 덮어 잡으시면서 총 방아쇠 당기는 느낌으로 검지하고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스탠스를 한번 고쳐 잡으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척추 각도. 이제 골프를 처음 딱 하시게 되면 등 피고 평상시에 이렇게 쓰시던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딱 이렇게 자세를 잡아대면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처음에는 이렇게 딱 쓰셔가지고 엉덩이를 먼저 쭉 빼주세요. 무릎하고 다 핀 상태에서요. 중요한 거는 이 머리하고 허리 각도가 이렇게 딱 45도 정도 이렇게 딱 내려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엉덩이를 쭉 오리 엉덩이처럼 쭉 빼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 살짝 모아주세요. 그리고 체중은 양쪽 엄지발가락 요 앞쪽에 한 70~80% 정도의 체중을 좀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 자세가 일단은 거울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요런 동작으로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윙을 한 4분의 1 스윙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계 방향으로 하면 한 3시 방향에서 9시 방향까지 이렇게 휘둘러 봤거든요. 네, 여기까지 여기 이제 정식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어드레스라는 거는 공을 치기 직전에 그 자세를 말하는 건데요. 공을 칠 마음을 갖고 자세를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움직이다가 공을 건들면 그것도 한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처음에 공을 치시게 되면 처음에는 공이 잘 안 맞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당연히 이 시각장애인들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힘드실 텐데, 보이시는 분들도 이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때리려고 하다 보면 헛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스윙을 1단계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제가 연습 스윙을 먼저 여러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어드레스를 잡으시고 이 클럽을 오른쪽으로 쭉 빼주시면서 어깨 회전을 해주시고 왼팔하고 오른팔이 이 삼각형 모양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십니다. 요거를 이제 테이크백이면서 백스윙이라고 하거든요. 다운스윙하고 공 치는 부분까지 지나서 팔로우스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어깨의 요 삼각형 모양이 무너지지 않게 스윙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과도한 이런 손목 움직임이라든가 이 하체 움직임이 없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혼자서 그립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과 어드레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똑딱이 공 치는 1단계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프스윙 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노버디입니다. 그 클럽 선택하는 거를 얘기를 못 했는데요. 아이언이라는 채를 잡으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2번 아이언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아요. 대개 보면 연습장에 가시면 프로님들이 7번 아이언을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데 저는 9번으로 선택을 하는 이유가 공을 타격할 때 이 손맛이 좀 더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익숙하게 조금 배우지 않으실까 해서 9번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드레스 그립 잡는 거와 똑딱이 볼을 이렇게 좀 쳐봤는데요. 오늘 2단계 영상을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을 좀 더 이제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조금 다시 한번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립 잡는 거, 그 다음 여기 스탠스, 그 다음 공을 칠 마음을 잡고 딱 쓴다는 요거는 어드레스라고 말씀드렸죠. 테이크 백, 백스윙. 이렇게 백스윙까지 했을 때 코킹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킹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손목 움직임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백스윙을 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샤프트가 이렇게 수직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왼팔은 구부러지지 않는 게 좋고요. 오른팔은 살짝 구부러지면서 겨드랑이가 딱 떨어지지 않게 붙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바로 그 다음 공 치는 부분에서 임팩트, 릴리즈, 팔로우 스로. 자, 이때 마찬가지로 오른팔은 이쪽에 백스윙 할 때 반대로 오른팔은 쭉 뻗어주시고 왼팔은 살짝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샤프트가 수직이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하프스윙입니다.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공 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백스윙 올렸을 때 하나, 다운스윙 할 때 둘. 이런 기분으로 좀 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처음부터 쓰실 때 요 그립 잡고 쓰시는 거를 자꾸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그립을 잡아주실 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잡고요. 연습생을 먼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여기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요. 백스윙을 올렸을 때 잠깐 1초 정도 멈춘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고요. 공을 치고 난 다음에 팔로우 스로 부분에서 한 2초 정도 서 있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선은 원래 공 위치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하프스윙까지 이렇게 배워봤고요. 다음에는 3단계가 4분의 3 스윙입니다. 그래서 4분의 3 스윙을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골프 스윙이 이제 풀스윙으로 기준을 둔다고 했을 때 한 80% 스윙, 70% 스윙을 4분의 3 스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분의 3 스윙은 거의 이제 풀스윙이랑 이제 가까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강하게만 치시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중심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요 연습을 무조건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나중에라도 볼 컨트롤 할 때 좋은 스윙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고 나서도 제 시선이 이 공 위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 팔로우스로 이 부분에서 이 오른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요. 요거를 제가 순서적으로 다시 한번 나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드레스가 1번이라고 그러면요. 테이크 백, 백스윙, 그러면서 킹. 여기까지 백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들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체중 이동을 살짝 왼쪽으로 먼저 스타트가 되고요. 다운스윙 하면서 공 때리고 팔로우스로 그 다음 스타리를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시선이 원래 공 있던 위치보다 좀 더 오른발 뒤꿈치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프를 치시면서 제일 실수나는 부분이 뭐냐면 헤드업이 제일 많이 돼요. 그래서 이 헤드업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자세를, 어드레스 자세를 45도 각도를 숙인 상태에서 스윙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리는 부분을 헤드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들리는 부분이 스윙을 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실험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윙하면서 하나, 둘 요거를 반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해보겠습니다. 하나, 중심을 좀 쓰기 위해서 풀스윙을 하기 전에 그 단계별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연습을 연습장에서 혹은 집에서 공을 칠 수는 없겠지만 연습 스윙이라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4분의 3 스윙을 해봤고요. 다음의 영상은 풀스윙으로 4단계 마지막 풀스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풀스윙을 하실 때 연습량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풀스윙을 하다 보면 부상이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요 갈비라든가 등, 그 다음 옆구리, 그 다음 뭐 어깨, 손목 이런 데 의외로 잔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항상 운동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스윙 템포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스윙할 때 하나, 둘, 구호를 붙이면서 하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일단은 오늘은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풀스윙의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풀스윙에 대한 중요성을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처음에 잡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넓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되게 풀스윙이라 해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난번 4분의 3 스윙 그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에서 치고 다리 드는 것까지 배웠잖아요. 여기서 이제 피니시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오른쪽 어깨를 조금 더 이렇게 타겟 방향으로 밀어주시면서 요 팔로소를 자연스럽게 이 샤프트를 머리 수동에다 갖다 대면서 회전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때 왼팔이 이렇게 90도 각을 유지해주면서 요 샤프트가 내 머리 뒤통수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느낌으로 처음 어드레스 섰을 때 이 척추 각도가 유지해주시면 좋아요. 여기 이렇게 그냥 딱 쓰는 느낌보다는 유지해주시면서 요 어깨, 오른쪽 어깨가 타겟 방향으로. 자, 이때 중심이 무너지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 다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를 좀 주의해서 잡아주시고, 너무 이게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발목이 좀 부상 나실 수가 있으니까 약간은 살짝 오픈 스탠스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어주시면서 체중이 왼쪽으로 이렇게 실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서주시면 좋아요. 왼쪽 무릎이 뻗적이게 이렇게 쭉 피는 느낌은 있으면 안 되고요. 약간 숙인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다운스윙, 발로스로, 피니시. 자, 이게 이제 풀스윙인데요. 일단은 공을 치려고 하다 보면 아마추어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을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스윙을 하면서 중심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공을 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연습 스윙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얼마나 많이 해주셔야 되냐면 한번 10번을 휘둘러 볼게요. 근데 이 10번 할 동안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야. 자, 이렇게 10번을 제가 해봤는데요. 숨이 막 가파르게 진짜 차오를 정도로 막 100m 달리기 한 것처럼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 치시는 것보다 요거를 먼저 완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신 다음에 공을 치시면 내가 막 공을 세게 치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거리도 나오고 임팩트 느낌도 훨씬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풀스윙으로 공을 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풀스윙 하는 것까지 배워봤고요. 진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보통 이제 뭐 일 퇴근하시고 일하시면서 막 그 연습량이 그렇게 많이 못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에 한 20-30분씩이라도 매일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벌써 이제 4주까지 이렇게 하면서 풀스윙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프로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클럽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대충은 아시겠지만 요 제일 큰 머리 큰 요 부분은 티샷용 제일 스타트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요거는 3번 우드 네, 스푼이라고 하고요. 클럽 각도마다 약간씩은 회사별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14.5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 클럽은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2번 아이언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롱 게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클럽이에요. 쇠로만 된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거는 아이언이라고 하는데요. 롱, 미들, 숏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 아이언부터 9번 아이언까지 여기서 3, 4, 5가 롱 아이언이라고 불리면 됩니다. 6, 7, 8이 미들 아이언, 9번 피칭, 개배지, S, 숏 아이언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주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용도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주차로 들어가면 사실은 어떤 거부터 연습을 이제 해야 되나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저기 하는데요. 저는 요 숏아이언을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채 길이하고 면 이 각도를 말하는 건데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이제 많이 남았을 때는 이제 롱아이언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거리가 좀 짧게 남은 것들을 사용할 때는 요 숏아이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애매하게 남은 것들은 이제 미들 아이언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드라이버를 티샷을 하고 나면 남는 거리가 대략 100에서 한 150 이 정도 사이가 남아요. 그러면 이 아이언들로 사용을 해서 그린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5주차 강의는요. 요 숏아이언 풀스윙과 그 다음 거리별 10m부터 100m까지 거리별 레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배지라고 해서요. 52도짜리고요. 요거를 이제 풀스윙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90m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스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라이버부터 연습을 좀 많이 하려고 하셔요. 근데 사실은 드라이버보다 이 숏아이언을 먼저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클럽이 드라이버보다는 이게 훨씬 더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이걸로 어느 정도 컨트롤 하기가 훨씬 쉬워요. 가벼운 걸로는 사실은 컨트롤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컨트롤하고 공 맞추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느 정도 내 스윙 자세라든가 몸에 이게 밸런스적인 거를 이걸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가 드라이버로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스윙이 커져요. 드라이버가 이제 이렇게 티타늄 이 재질로 이렇게 둥그렇게 있다 보니까 막 찌그러져서 망가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정되게 나올 때까지는 숏아이언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립을 잡고 스탠스를 쓰시기 전에요. 이렇게 공 앞에서 이렇게 딱 정렬하고 쓰실 때 먼저 여기서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 위치는 항상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공한테 맞춰야 되는데 이 공 위치를 이렇게 둔 상태에서 다리 모은 상태에서 오른발을 3 정도를 먼저 벌리고 왼발을 7을 벌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셋업을 잡고 이제 풀스윙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정타를 맞추게 되면 한 90m 정도 이렇게 날아갑니다. 성인 남자분들이 샌드 웨지가 한 60에서 70, 개배지가 90에서 100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고 피칭 웨지가 100에서 110, 그 다음 9번이 110에서 120 정도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그 4개의 그 숏아이언은 이렇게 같이 금방 스탠스 금방 서드린 것처럼 볼 포지션을 항상
3대 7 비율로 이렇게 딱 두시는 게 좋아요. 그 쇼다이언 풀스윙을 하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 드렸고요. 풀스윙만 하는 게 아니고 요걸로는 이제 모든 이제 그 거리별 컨트롤 샷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골프는 어떤 스포츠냐면요, 실수를 줄여가는 스포츠라고 보시면 돼요. 매홀 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 남는 거리들을 지금 요런 이제 이 쇼다이언들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되게 보면 높이 띄워가지고 공을 탁 세우려고 하는 심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남자분들이라든가 연습할 때 그렇게 띄워서 연습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확률상으로는 그런 띄우는 샷보다는 이렇게 굴리는 샷이 핀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m, 20m, 30m 요 순으로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0m 같은 경우 하실 때는 그립을 이렇게 짧게 잡게 됩니다. 그 다음 스탠스를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풀스윙 할 때는 이렇게 넓게 쓰지만 요거는 이렇게 좁게 쓰셔요. 한 45도 정도를 오픈 스탠스를 씁니다. 그 다음 체중 비율을 왼쪽에 한 70 정도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공 위치는 오른발 엄지발가락 한 4시 방향까지 들었다가 8시 방향까지. 공을 딱 치는 순간에 공이 세게 나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그 거리를 보내시려면 내가 들은 것만큼.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따졌을 때 4시 방향하고 8시 방향 이렇게 기준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 20m는 스탠스는 아까 10m랑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스윙 크기만 조금 더 크게 하는 건데요. 네, 3시 방향까지 들었다가 9시 방향까지. 헤드 모양을 딱 이렇게 가져가면 공이 붕 뜨고 그냥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헤드 끝이 하늘을 좀 바라보게 되게 해주시면 좋고요. 20m라 그래가지고 10m 그 스윙보다 더 세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스윙 크기를 그냥 크게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서 또는 또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3시, 9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한 캐리 거리는 한 2, 3m 정도 더 떨어지는데 이렇게 헤드를 닫혀주면서 런이 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아니면 20m까지 굴러갈 수 있습니다. 비행해가지고 떨어지는 거리는 캐리 거리라고 하고요. 그 떨어져서 공이 굴러가는 거를 이제 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비거리라는 거는 총 거리. 자, 이제 30m 이제 스윙을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연습을 요거는 진짜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프로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어프로치 거리가 30에서 40, 그 다음 50. 굴리기도 그렇고, 띄우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애매한 그 거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부담되는 거리입니다. 아까 10m, 20m보다는 스탠스 넓이를 조금 넓게 쓰셔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풀스윙 할 때처럼 이렇게 넓게 쓰는 건 아니고요. 한 반 정도 이렇게 좀 좁혀준다는 느낌을 쓰시고, 요거는 아까 45도보다는 조금 더 닫아주세요. 한 25도? 뭐 이런 느낌으로. 요것도 체중은 왼쪽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백스윙을 여기가 2시, 여기가 10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붙이자면요. 샌드라고 만약에 과정을 했을 경우에 샌드가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풀스윙에서 딱 하프스윙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요 그립도 절반 정도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스탠스 넓이도 절반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윙 크기도 절반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그렇게 딱 그 생각을 하시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에 딱 절반만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10m부터 30m의 스윙까지, 그 다음 풀스윙까지 이렇게 좀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미드라이언 치는 거와 거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6주차에는요, 미드라이언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미드라이언은 8번 아이언부터 6번 아이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자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8번 아이언이 한 120에서 한 130, 7번 아이언이 한 130에서 140, 150, 6번 아이언은 한 150에서
160 정도까지 거리를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마다 이제 그 체형이라든가 근력이라든가 스윙 스피드에 따라서 거리 차이는 약간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7번, 8번을 제일 이제 필드에 나가서는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요. 하포가 350에서 한 300m 정도 요 사이에 되는데, 드라이버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200에서 220을 나간다고 쳤을 때 남는 거리가 150에서 120, 130 요 사이에 많이 남아요. 그러면 요 미드 아이언을 많이 치게 될 거예요. 요거를 한 최소 10번 정도는 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요거를 무시할 수 없는 샷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숏아이언 다음으로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형태로 스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풀스윙, 하나는 4분의 3 스윙. 아무래도 이 연습장에처럼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이제 이 업다운이 있는 곳에서 치다 보면은 내가 풀스윙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리가 그 풀스윙 거리가 다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7번이 예를 들어서 140이 나간다 그러면 130에서 120을 칠 수 있는 4분의 3 스윙, 진짜 정확하게 좋은 자리에서 풀스윙을 했을 때 140 거리랑 요 거리를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스탠스 넓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숏아이언하고는 좀 다르게 공을 이 스탠스 넓이에 센터에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립을 항상 먼저 잡고 클럽을 공 뒤에다 댄 다음에 거리 두시고 5대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난해 숏아이언 할 때는 3대 7 비율로 쳤잖아요. 이번에는 5대 5 비율로 딱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실 때 너무 이 스탠스를 넓게 쓰는 습관을 들이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넓게 쓰시게 되면 이 어깨 회전이 안 돼요. 그리고 중심축이 오히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장타를 욕심을 부리시고서 넓게 쓰시고서 스윙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스윙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정타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 가슴 둘레 기준으로 두고서 이제 스탠스를 쓰거든요. 어드레스 했을 때 요 팔 각도, 요 삼각형 모양이랑 그 다음은 스탠스 요 삼각형 모양이랑 이렇게 해서 모래시계에 세워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싹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내 어드레스 자세를 쓰실 때 거울이나 이런 걸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그런 자세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4분의 3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풀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연습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4분의 3 스윙을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약간 우측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 샷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이 풀스윙을 하다 보면 이 4분의 3 스윙 하는 거에 비례해서 왼쪽으로 또 당겨지는 샷이 좀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그 부분을 항상 주의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연습하실 때 아까 그 주의해야 할 점, 약간 페이드 그 우측으로 밀리는 샷, 그 다음 당기는 샷, 그거에 대한 것만 주의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미드아이언을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롱아이언, 그 다음 우드,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 7주차에는요 롱아이언 3번부터 5번 아이언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롱아이언은 굉장히 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5번 아이언을 치나 3번 아이언을 치나 4번 아이언을 치나 7번 아이언을 치나 거리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 좀 들으실 때가 있으실 거고, 차가 길어질수록 더 안 맞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노력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8주차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단위로만 이제 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벌써 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완벽한 게만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이 골프가 평생 늘지가 않습니다. 시행착오가 조금 있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숏아이언 연습하고 미드아이언 연습하고 롱아이언 연습하고 그 다음 드라이버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순서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거리 차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일정하게 좀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는 7번 아이언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는 세게 치신다는 느낌보다는 요 클럽 페이스 정중앙 이 페이스면에 스위스팟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탠스 공 위치를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번에는 반대로 숏아이언 반대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발을 3 벌리고 오른발을 7 벌리고 세게 치려고 풀스윙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한 4분의 3 스윙, 하프 스윙 요거 먼저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요게 충분하게 임팩트가 정확하게 맞는다는 느낌이 딱 있으시면 그때부터 이제 풀스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풀스윙하는 자세를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대 7 비율로 세시고요. 다른 건 없어요. 부드러운 느낌으로 숏아이언이나 미드아이언보다는 요 간격을 조금 테이크웨이 부분을 길게 뽑아주신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윙 궤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자면 미드아이언 똑같은 길이로 손 위치를 잡았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숏아이언 할 때는 테이크백이 거의 없이 그냥 바로 번쩍 드는 느낌으로 스윙을 이렇게 들으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미드아이언은 조금 더 빼면서 든다는 느낌이 있으시면 되고, 롱아이언은 좀 더 빼면서 든다는 느낌이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스윙 궤적이나 이런 거 느낌이나 이런 거는 거의 더 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요 롱아이언도 미드아이언이랑 마찬가지로 풀스윙과 4분의 3 스윙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리를 좀 설명을 좀 안 드렸는데 5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보통 남자분들이 160에서 170, 4번 아이언은 170에서 180, 그 3번 아이언은 180에서 190. 요건 이제 지금 많이 나가시는 분들 기준으로 두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3번 아이언은 치기가 어려우니까 되게 보면 유틸리티라는 걸로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유틸리티는 이제 한 21도짜리 그 클럽 페이스 정도 되는 걸로 21도나 22도짜리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3번 아이언이 정 안 맞는다 싶으셨을 때 그 클럽으로 선택을 하셔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는 방법은 유틸리티라고 해서 다른 느낌으로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느낌으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롱아이언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8주차 기대하시는 드라이버 레슨을 좀 해드릴게요. 8주차에는 드라이버와 우드를 레슨 해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드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3번 우드, 5번 우드, 뭐 7번 우드까지도 있고 이제 여러 개의 우드가 있는데요.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3번 우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5번 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그 길이 차이와 클럽 각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공을 좀 더 띄우기 위해서 5번 우드를 선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남자분들은 비거리를 조금 향상을 좀 더 하기 위해서 3번 우드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처음에 티샷에다 놓고 치는 거니까 이제 헤드도 이렇게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럽 각도가 보통 남자분들은 8.5도에서 11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10.5도, 9.5도를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한 10.5도 정도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그 샤프트 그 강도가 또 있어요. S, R, 그 다음 SR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R이 이제 조금 이제 낭창낭창하고 조금 이제 가벼운 거고요. 그 다음 SR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거. 그 다음 S는 제일 강하고 무거운 거. 이렇게 이제 한 세 분류로 나눠지게 되고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R 정도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좀 근력이 좀 좋으시고 키도 좀 크시고 체력이 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SR 정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드를 조금 먼저 롱아이언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롱아이언보다는 조금 더 느낌을 볼 위치를 왼쪽에 더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대 8 비율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보면 이제 강하게 치시려고 하다 보니까 스윙을 하면서 이제 헤드업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 헤드가 이렇게 들리면서 실질적으로 요 면으로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홀 부분이나
약간 요 넥 부분, 요 부분으로 공을 좀 때리는 부분이 많은데 스윙을 하면서 자꾸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 손목을 많이 움직이시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되게 보면 손목을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 하면서 길게 그냥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크웨이하고 팔로스로 이 부분을 그냥 길게 가져가는데 손목을 너무 과격하게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져간다는 느낌 좀 좋으실 게 좋고요. 처음에는 스윙을 한 다음에 이 타겟 방향을 보시지 마시고 이 피니시 동작을 하면서 내 오른발 뒤꿈치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상체가 이렇게 들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스윙을 이렇게 하면서 헤드업 되지 않고 공을 딱 정확하게 맞추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롱아이언 치실 때도 한번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거고, 특히 요 우드나 드라이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스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치고 나면 피니시까지는 다 하더라도 시선은 내 오른발 뒤꿈치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드라이버하고 우드는 사실은 느낌은 비슷한데요. 이제 바닥에 있는 걸 올려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보면 스윙하면서 자꾸 이렇게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 헤드업 방지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드는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드라이버는요. 여기 이제 스타트 하기 전에 이제 티에다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스윙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티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고민하는 게 얼만큼 티를 높게 꽂아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클럽 헤드 위로 공의 한 3분의 2 지점 올라오면 딱 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낮게 쓰는 편에 있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쓰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아마 한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오게끔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크린으로 연습하실 때는 45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그게 높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공이 이렇게 뽕샷이 많이 나온다,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는 솟아나는 그런 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드는 아까 2대8 비율이잖아요. 요거는 1대8 비율로 딱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공 위치가 내 왼발 뒤꿈치에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이언샷보다는 이 스탠스 넓이를 조금 더 넓게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이언 할 때는 요 가슴 넓이 정도의 스탠스를 줬다고 하면 요거는 어깨 넓이 밖으로 쓴다는 느낌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버 치시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요것도 똑같이 화면이라든가 타깃 쪽을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치고 나서 요것도 똑같이 오른발 뒤꿈치를 보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습관 들이고 공을 맞추는 그 기간까지는 최소 요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그리고 드라이버를 연습을 하시다 보면 초보 때는 200이 잘 안 나옵니다. 잘 맞아야 막 이제 막 170, 180 이렇게 나오실 텐데, 충분한 이런 연습 스윙을 하면서 정타를 자꾸 맞추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기본 이제 어느 그냥 남성들이라면 한 200은 충분히 다 나오실 거고요. 좀 더 잘 맞으시면 한 220, 230. 아주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뭐 한 250까지도 나오실 거예요. 장타에 대한 이제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되게 보면 최장타 때린 거를 자기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300m를 쳐봤다, 그러면 그게 평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쳐봤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너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딱 쳤을 때 평균적인 거리,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스크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평균 거리가 캐리 거리, 공 떨어지는 거리. 그래서 공이 어디 지점에 떨어져 있는지 요거를 체크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필드를 나가시게 되면 벙커라든가 해저드를 넘겨야 되는 그런 홀들이 있어요. 내 캐리 거리가 모르면 거기에 빠질 확률이 되게 굉장히 높아요. 공략을 하실 때 내가 질러 가야 될지 아니면 돌아서 피해 가야 될지 요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요 캐리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그 부분을 꼭 체크하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8주간의 스윙 완성하는 것까지, 드라이버까지
이렇게 배워봤고요.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게임하시고 라운딩 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